안녕하십니까. 남편의 원장 김동욱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뇌파 검사를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해봤을 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얘기를 들었던 게 왜 정신과에는 일관된 진단 기준이 없냐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병원에 갔더니 숨차다 그랬더니 공황장애라고 얘기하고 또 어느 병원에 갔더니 또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병원에 갔더니 또 이럴 경우에는 좀 심각한 병원이니까 큰 병원에 가셔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같은 질환인데도 정말 이제 다양한 양상의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진단 기준이 존재하냐. 근데 만약에 그런 고정적인 진단 기준이 없다면, 사실은, 치료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거고, 또 자기가 받는 진단 자체가 이렇게 일관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회의감들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앞으로 정신과에서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상당 부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어떤 유전자를 분석하면 좀 더 그런 어떤 형태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연구를 해보고, 아니면, MRI나 여러 가지 펫CT 같은 것처럼 어떤 뇌 촬영을 해가지고 어떤 그런 유형 타입을 분류할지 가능할지, 이제, 예를 들면 뭐, 뇌 기관이 크기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는데, 아직까지는 솔직히 어떤 그런 타입별로 분류된 부분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MBTI라든지 아니면 애니어그램처럼 어떤 외형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사람을 분석하는 어떤 그런 쪽이 오히려 더 요즘에 보편화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그 정형외과가 어떤 인간에 대해서 또 정신과적 진단에 있어서 평가를 하고 치료를 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한 분이 나는 우울증이다, 나는 공황장애다, 나는 또 강박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병원마다 진단이 다를 수도 있는 게 이게 다양한 형태의 어떤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적 질환의 특성이. 그런데 얘기를 잘 들어보면 사실은 표면적인 부분 증상들은 이제 다를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쭉 하다 보면 그 우울감과 그리고 그 불안감, 공황장애 그 이면의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감각의 예민함을 좀 가지고 있다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기능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힘들었을 때 분노나 감정을 조절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하고 성장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정신과로 오게 되는데, 사실 이제 한정된 시간 내에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아마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 드렸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항상 시간의 한계를 느끼는 부분은 사실이고요. 근데 뇌파 검사를 해보면 저는 이제 하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과정인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크게 느린 뇌파와 그 빠른 뇌파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 1, 베타 2, 베타 3, 감마 이런 부분들은 좀 빠른 뇌파에 속하고요. 델타랑 세타랑 알파 1, 알파 2 이 정도는 느린 뇌파에 속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뭐냐면 느린 뇌파에 속하는 부분들의 뇌파가 많이 올라간 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말로 표현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느끼고 이제 그것들을 수면 장애라든지 불안 초조 어떤 그런 쪽으로 참았다고 화를 폭발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도박을 하거나 아니면 쇼핑을 하거나 이렇게 충동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스트레스에 대해서 누적된 부분들이 많이 관찰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빠른 뇌파를 가진 분들은 대체로 이제 사실 이제 사회적으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러면서도 빠르게 적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안 수치가 전반적으로 높은 게 이제 그 빠른 뇌파를 가진 분 특성이고요. 그래서 느린 뇌파를 가진 분들 특성을 보면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느린 뇌파 가진 분들은 자기만의 시간이라든지 공간 또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자신만의 어떤 의미를 찾아내는 데는 느린 뇌파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좀 유리한 것 같고요. 대신에 사회적으로 적응을 하고 시간 내 성과를 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는 빠른 뇌파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환자분들을 또 모든 분들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기 이분법적으로 평가하기 힘들지만 사실은 치료를 하다 보면 이런 접근법이 상당히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격별로 그 유형을 구별을 하는 부분들이 MBTI나 애니어그램처럼 분류하는 것처럼 아마 제 생각에 뇌파에 대한 어떤 자료가 좀 더 축적이 되고 또 환자분들에 대한 자료들이 좀 더 축적이 되면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답을 드리고 좀 더 명확한 분리 체계를 말씀을 드리면 자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는 이제 예를 들면 약물 치료에 대한 모든 이제 평가들이 의사들의 어떤 정신과 의사들의 어떤 주관적인 평가에 의지했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정말 그 약을 먹고 호전되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들도 사실은 약물 치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정신과적 진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 중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변화를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막연하게 좋아졌다, 유지된다, 또 그런 것보다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뇌파에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하지든지 어떤 그런 좀 구체적이면서도 같은 화면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의 뇌가 느린 뇌에 속한지 빠른 뇌에 속한지 궁금하시다면 만편의원에 와주시고요. 저희가 최대한 최고의 그 뇌파를 찍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요즘 날씨도 이렇게 눈도 폭설도 오고 여러 가지 추위도 정말 심하고 해서 날씨 변화도 심한데 다들 감기 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 만편한 TV 계속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